다이어 감싸던 케인 결국 사고 쳤다. 미넨 공중분해 위기에 독일 손흥민 찾는 진짜 이유. 케인은 다이어와 친분이 매우 깊다. 둘은 이전 소속팀인 토트넘 호스퍼에서 처음 만났다. 무려 9년간 토트넘에서만 한솥밥을 같이 먹었다. 그 기간 동안 케인과 다이어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함께 차출되기도 했다. 경기장 밖에서도 두 사람은 골프를 함께 치러 다니는 등 취미를 공유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 둘이 지난 여름에 갈라졌다. 케인이 독일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며 다이어만 남은 것이다. 게다가 토트넘스의 사령탑으로 부임한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를 중용하지 않았다. 대신 중앙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신규 영입생 미키 판더펜을 기용하며 다이어 지우기에 나섰다. 결국 다이어는 지난해 11월 7일 열린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첼시전서 로메로가 퇴장당할 때까지 1분도 출전하지 못했다. 포스트코글루가 추구하는 빠른 템포의 공격에 발이 느린 다이어는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다이어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서 절친 케인이 있는 뮌헨의 임대로 합류했다. 게다가 완전 이적 조항도 삽입돼 있어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현재 다이어와 토트넘의 동행은 올여름으로 끝이 난다. 다이어의 합류로 케인도 한바구음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최근 팀의 수비진을 맡고 있던 다이어 우파메카노와 마테이스, 더리우트 등이 부상으로 빠지는가 하면 철강왕, 김민재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아시안컵에서 활약하고 있다. 수비진 악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증원된 선수가 자신의 절친이라면 누구나 웃을 수밖에 없다. 그는 뮌헨에 합류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케인은 내 친구다. 우리는 그가 뮌헨으로 이적했을 때 정말 많이 대화했고 나도 그 때문에 그의 경기와 분데스리가를 정말 많이 봤다. 라며 내게 기회가 왔다는 걸 깨달았을 때 물론 나도 내 스스로를 따라 이곳에 왔다. 라고 말했다. 케인은 28일 한국 시간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이 개최한 팬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료를 꼽아보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새로운 동료 에릭 다이어가 제일 마음에 든다. 고 전의 좌중을 웃게 했다. 이제 갓 입단한 수비수가 가장 친한 동료인 셈이다. 다이어는 너무 뻔한 답이었다. 따라서 다이어 전에는 누구였냐고 질문을 받았다. 이에 케인은 르로이 자네와 자말 무시할라가 마음에 들었다. 고 답했다. 한편 다이어는 지난 22일 베르더 브레멘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벤치에 앉았다가 그 다음 경기인 우니온 베를린전에서 처음 잔디를 밟았다. 이후 28일엔 뮌헨 수비진이 그야말로 초토화되면서 선발 라인업에 올랐다. 90분 내내 준수한 활약을 보이며 뮌헨과의 롱런 가능성에 청신호를 켰다. 이 에이전트 능력이 뛰어났다. 오른쪽 화살표 바이에른 뮌헨 합류 다이어. 조국 잉글랜드에서 충격적 비난. 다이어는 27일 오후 현지 시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분데스리가 19라운드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 활약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의 아시안컵 출전과 수비수 우파메카노의 부상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다이어가 데 리트와 함께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해 수비진을 구축했다. 다이어는 지난 24일 열린 우니온 베를린과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하프타임에 교체 투입되어 바이에른 뮌헨 데뷔전을 치른 데 이어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선 바이에른 뮌헨 합류 이후 첫 선발 출전 경기를 치렀다. 독일 매체 스포르트는 28일 다이어에 대한 잉글랜드 출신 해설가 폴 파커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폴 파커는 바이에른 뮌헨이 다이어를 영입한 것에 대해 나는 다이어가 어떻게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하게 됐는지는 모른다 면서도 다이어 에이전트가 인상적인 작업을 했다. 다이어가 많은 경기에 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고 언급했다. 또한 다이어는 바이에른 뮌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다이어를 영입한 것은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 바이에른 뮌헨의 다이어 영입을 맹비난한 폴 파커는
지난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수로 활약하며 두 차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경험했다. 잉글랜드 대표팀에선 1989년부터 1994년까지 활약했다. 폴 파커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후배 수비수 다이어에 대한 혹평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앞서 발롱도르 수상 경험이 있는 바이에른 뮌헨 레전드 마테우스는 바이에른 뮌헨은 선수단을 강화해야 하는데 다이어가 과연 팀을 강하게 할 선수인지 의심스럽다. 다이어는 지난 6개월 동안 토트넘에서 활약이 없었던 선수다. 바이에른 뮌헨은 더 이상 벤치나 관중석에 머물고 있는 선수를 영입하면 안 된다. 그건 바이에른 뮌헨이 아니다. 고 비난하기도 했다. 다이어는 올 시즌 토트넘에서 급격히 출전 기회가 감소했고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바이에른 뮌헨이 임대 영입했다. 토트넘에서도 포지션 경쟁에 밀린 다이어의 바이에른 뮌헨 합류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다이어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2경기를 치른 가운데 다수의 독일 현지 매체는 경기력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뜻을 나타냈다. 독일 매체 포커스는 다이어의 아우크스부르크전 활약에 대해 초반에는 부주의한 실수를 했지만 이후 경기력이 좋아졌다고 언급했다. 독일 매체 스포르트는 다이어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쳤다고 평가했다. 3. 조 2위로 16강 한국. 여전히 우승 후보 2위. 우승 확률 18. 1위는 일본. 축구 매체 스코어 90은 27일 이하 한국 시간 공식 SNS를 통해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를 고려한 우승 확률을 공개했다. 베팅 업체 bet365에서의 확률을 공개했다. 1위는 일본 31%, 2위는 한국 18%, 3위는 이란 12%, 4위는 호주 12%, 5위는 사우디아라비아 8%였다. 한국 대표팀은 오랜 기간 아시아 무대를 평정하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1986 멕시코 월드컵 이후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드컵에 참가했다. 무려 11회 연속 진출을 이뤄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원정 16강에 성공했다. 하지만 유독 아시안컵과는 인연이 없었다. 2011년 3위, 2015년 준우승, 2019년 8강 등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가 우승의 적기라는 여론이 많다. 아시안컵 전까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을 비롯해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맹활약 중이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한국의 조별리그는 순탄하지 않았다. 한국은 1차전에서 바레인을 3에서 1로 승리하며 기분 좋게 시작했다. 경기력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이강인의 활약으로 승리를 따냈다. 문제는 2차전 요르단과 경기였다. 한국은 손흥민의 페널티킥 골로 앞서 나갔지만 두 골을 허용하며 역전을 당했다. 다행히 경기 막판 황인범의 슈팅이 수비 맞고 들어가면서 2에서 2로 비겼다. 3차전 말레이시아전에서도 3골을 험납하며 3에서 3으로 비겼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1승 2무를 거뒀고 조 2위로 16강에 올라갔다. 한국은 16강에서 사우디를 만나게 됐다. 일본도 조별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며 16강에 올랐다. 1차전에서 베트남에 고전하며 승리했지만 2차전에서 이라크에 패하며 승점 3점으로 2위까지 떨어졌다. 일본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인도네시아를 상대했다. 일본은 이른 시간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분위기를 잡았다. 경기 내내 일본이 주도했고 3에서 1로 승리했다. 이라크가 베트남을 잡으면서 일본은 조 2위가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승 후보 1순위였다. 일본은 한국처럼 슈퍼스타는 많지 않지만 일본이 조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이번 시즌 쿠보 타케우사, 미토마 카오루, 엔도, 미나미노 타쿠미 등 핵심 선수들이 유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조별리그에서는 기대 이하의 모습이었다. 한편 축구 통계 매체 옵타는 조별리그를 바탕으로 각 팀의 우승 확률을 공개했다. 1위는 18.2%위 일본이었다. 카타르 16.8%, 호주 14.7%,
이란 12.2%, 한국 11%, 사우디아라비아 8.5%, 이라크 5.7%, 아랍에미리트 3.7%, 우즈베키스탄 3.5%, 요르단 2.1%, 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5위였다. 한국이 16강에서 사우디를 이길 확률은 52.7%였다. 끝까지 추한 중국, 호주 8강 진출, 소식에 한국은 16강서 탈락할 것, 저주. 인도네시아는 28일 오후 8시 30분, 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안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에서 호주에 0-4로 패배했다. 이날 경기 패배로 인도네시아는 사상 첫 대회 8강 진출에 실패, 아시안컵 여정을 마무리했다. 예상과 달리 경기 초반부터 인도네시아가 전체적인 주도권을 쥐고 호주를 흔들었다. 비록 전반 12분과 45분, 자책골과 보일의 득점이 터지며 0-2 리드를 내줬으나 굴하지 않고 공격을 이어나갔다. 전반전 슈팅 숫자는 5-1. 우승 후보 중 하나인 호주를 상대로 분전을 펼친 인도네시아였다. 그러나 후반 들어 급격하게 힘을 잃기 시작했다. 전반전에 보여준 날카로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후반 막판 구딘과 사우터의 쐐기골이 터졌고 후반전 단 하나의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한 인도네시아는 호주에 0-4로 무릎을 꿇어야 했다. 토너먼트 단계에 진출한 16개국 중 가장 먼저 8강행을 확정지은 호주. 중국 매체에서도 해당 소식을 전했다. 중국 소우닷컴은 호주가 인도네시아를 4-0으로 꺾고 8강 진출에 성공했다. 호주의 다음 상대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중 하나다 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발언으로 한국을 디스하기 시작했다. 해당 기사는 인도네시아와 호주 경기 내용을 전하면서 한국은 일본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하기 위해 경기에서 승리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마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패배한 후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며 터무니없는 소리를 이어나갔다. 중국이 한국에 승부조작설을 제기한 것은 말레이시아전뿐만이 아니다. 지난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거둔 이후 14분간 2골을 내줬다. 한국이 조 1위를 내주고 일본을 피하려고 한다 라며 황당한 주장을 내세운 바 있었다. 허무맹랑한 소리로 한국 축구에 열등감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이다.